ROE가 너무나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백다방은 가맹점 베이스입니다. 즉, 이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ROE를 높이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여러분, ROE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 분석 관련해서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뭐 PER, PBR, ROE, 자, 이런 기본적인 지표에 대해서 분명히 접해 보셨을 겁니다. 자, ROE 같은 경우에는 리턴 온 에쿼티라고 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서 과연 얼만큼 경영 활동을 잘해서 순이익을 뽑아내느냐, 즉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즉 투자 대비 수익률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기업의 자기 자본은 어차피 이 주주들의 돈을 모아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즉 주주들의 돈을 모아서 그 기업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ROE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현재 예금에 대한 ROE는 얼마죠? 내가 얼마를 맡기면은 얼마의 리턴이 들어오느냐, 바로 그 개념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예금 이자율이 1.5%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금에 대한 ROE는 1.5%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 대한 ROE도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10%, 20%, 30%. 자, 제가 각 다 다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ROE는 높을수록 좋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가치 투자자, 즉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ROE를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버핏이 투자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자릿수 이상의 ROE를 꾸준히 유지하는, 자,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ROE가 너무나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왜 그러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의 ROE가 100%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이 2억이 되겠죠. 그럼 2억 원의 그런 자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2억 원의 그런 순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과연 쉬울까요? 물론 뭐 1년, 2년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은 너무나 이런 높은 ROE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높은 ROE보다는 적당히 높은, 버핏이 좋아하는 약 한 15%에서 20% 사이의 ROE, 이런 ROE를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 좋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ROE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오늘은 이 ROE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합니다. 자, ROE의 구성 요소를 잘 살펴보면은 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ROE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듀폰 붕석이라는 그런 용어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듀폰은 미국의 최대 화학 회사 중 하나입니다. 자, 이 듀폰이라는 회사에서 이 ROE를 가지고 듀폰 분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ROE를 즉 세 개의 요소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인데, ROE는 과연 무엇이냐? 단순히 순이익 나누기 자본 총계.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순이익률 곱하기 그 다음에 자산 회전율,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 이 세 가지의 곱이 바로 ROE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듀폰 분석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ROE를 복잡하게 찢어놨느냐? 그냥 순이익률 나누기 자본 총계만 해도 ROE가 되는데,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남는다는 거죠. 즉,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는, 즉 고가의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고요. 자, 두 번째, 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그 기업의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마나 많은 매출액을 내느냐, 즉 자산 대비 얼마나 많이 파느냐, 자, 이런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나누기 바로 자본 총계입니다. 이 재무 레버리지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부채가 크다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재무 레버리지가 높아서 ROE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이 외부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을 해서 경영 활동을 해서 ROE를 높이느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뭐 신용 같은 걸 쓰죠.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면은 당연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서 경영 활동에 투입을 해서 ROE를 높이는, 자,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의 돈을 끌어서 ROE를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즉 순이익률, 자산 회전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ROE를 높이는 것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익히 아는 기업들에 한번 ROE를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과연 어떤 그런 경영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티나지 않게 계속해서 꾸준히 잘 크고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몸소 느낀 그런 유통 채널입니다. 바로 다이소라는 그런 유통 채널입니다. 노노재팬 이 이슈 때문에 약간 최근에 저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서 무슨 생필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꼭 다이소로 방문을 하고, 회사에서도 이 간식 또는 사무용품을 사기 위해서 이 다이소만한 게 없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저는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00원 백화점으로 우리한테 각인이 됐었죠. 자, 그러다가 점점 이 채널을 확대를 하고 취급하는 물품도 상당히 많이 늘려나가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가격이 이 1000원에서 3000원 밖에 안 해요. 그만큼 싸다는 거죠. 즉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이소만한 게 없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 다이소의 반대로는 뭐가 있을까요? 다이소의 반대로는 바로 백화점이 있겠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위 20%의 VIP가 백화점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고가의 그런 브랜드를 많이 파는 그런 곳이 바로 백화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이소와 현대백화점 이 두 기업의 ROE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ROE가 20%가 넘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편인데, 자, 보시면은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예요. 이 5% 정도의 순이익률이면은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무엇이냐? 바로 자산 회전율이죠. 무려 2배가 넘습니다. 즉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률보다는 이 자산 대비 매출액을 많이 일으켜서, 즉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다이소의 ROE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구나.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자산 회전율이 중요하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률이 무려 15%가 넘습니다. 다이소의 거의 3배죠. 자, 근데 이 자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0.3에 불과합니다. 다이소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0.3배보다 높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최근에 이 백화점의 성장률도 예전같이 못하면서 좀 많이 내려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같은 유통 채널이지만은 어떤 그런 비즈니스 전략을 가져가느냐.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싼 물품을 합리적으로 많이 파는 그런 모델. 자, 이런 것들을 ROE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반면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가의 그런 브랜드를 판매를 함으로써 순이익률을 높여서 ROE를 높이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로 커피 전문점, 커피. 자, 여러분, 자, 주요 커피 전문점 브랜드 중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커피빈입니다. 자,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봤을 때 커피빈의 아메리카노는 4,800원. 반면에 가장 싼 브랜드는 어딜까요? 바로 백다방입니다.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2,000원도 많아져.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기업의, 이 두 브랜드의 한번 ROE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커피빈 같은 경우에는 ROE가 좀 낮죠? 한 6% 정도인데 순이익률이 한 2%대입니다. 한 2%, 3%. 이런 비싼 커피를 팔매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자, 그 이유는 생각보다 이렇게 커피가 잘 팔리진 않는다. 커피빈 커피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비슷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률이 한 8%에 육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자, 백종원 셰프의 더본 코리아에 하나 소속된 브랜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더본 코리아의 ROE를 보면은 순이익률은 3%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편이죠. 자, 그런데 이 자산 회전율이 커피빈과 비교를 해봐도 2배 정도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그런 커피를 많이 팔아서 ROE를 높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백다방은 가맹점 베이스입니다. 즉 이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자산 대비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즉 커피도 잘 팔리고 가맹점도 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자산 회전율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앞서 살펴봤던 다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가맹점 베이스이기 때문에 점점 가맹점이 늘면 늘수록 그 기업의 자산 대비 매출액이 높아지면서 자산 회전율이 높아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과연 ROE를 높이는 전략이 무엇인지. 자, 요즘 가심비,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뭐 하나를 사더라도 상당히 비싼
괜찮은, 뭔가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자 그런 소비, 자 그런 소비를 유도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순이익률을 높여서 ROE를 높이는 자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가성비, 즉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를 해서 많이 파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ROE에서 총자산 회전율을 높여서 ROE를 높이는 자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그런 기업에 단순히 ROE가 높다 낮다 자 그런 것보다도 이 ROE를 높이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어디 핵심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좀 더 깊이가 있고 그 기업을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